혹시 얼마 전에 나온 오픈 AI 발표 보셨나요? 우리가 꽤나 즐겨 쓰던 일부 챗GPT 모델들이 곧 사라진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서비스 업데이트가 아닙니다. 빠르게 진화하는 이 AI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또 미래를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바로 그 변화의 뒷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혹시 여러분도 매일같이 쓰던 이 녀석 참 말 잘 통하네 하던 바로 그 챗GPT 버전이 있나요? 만약 그게 곧 없어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럼 먼저 어떤 모델들이 은퇴하고 그게 정확히 언젠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날짜부터 딱 기억해 두세요. 2026년 2월 13일입니다. 바로 이날 우리가 알고 있는 GPT-4.5를 포함해서 몇몇 구형 모델들이 이제 챗GPT에서 공식적으로 은퇴를 하는 거죠. 물론 개발자분들이 쓰는 API는 좀 더 유지되긴 하는데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들한테는 이날이 진짜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은퇴하는 모델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GPT-4.5는 좀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이 모델의 꽤나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보면 오픈 AI랑 사용자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게 얼마나 흥미로운지 알 수 있거든요. 자, 바로 이 내용이 핵심인데요. 처음에 오픈AI가 GPT-4를 없애라고 했을 때 사용자들이 정말 엄청나게 반발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이거 좋으니까 없애지 마세요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창의적인 글을 쓸 때 느껴지는 그 특유의 따뜻함, 그 인간적인 느낌은 포기 못하겠다 이거였어요. 정말 강력한 목소리였죠.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그게 먹혔다는 거예요. 오픈AI가 사용자들 의견을 듣고 GPT-4를 잠시 되살렸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이 그렇게나 좋아했던 바로 그 따뜻함 있잖아요. 그걸 아예 데이터로 삼아서 다음 세대 모델에 그대로 녹여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피드백이 AI의 성격을 만든 셈이죠.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럼 GPT-4.5의 이 특별한 이야기에서 잠시 나와서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도대체 오픈 AI는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이건 그냥 오래된 거 정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뭐랄까 잘 자란 나무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가지치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모든 결정 뒤에는 딱 하나의 숫자가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0.1%. 네, 0.1%요. GPT-4가 그렇게 매력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일같이 이 모델을 쓰는 사용자는 전체의 0.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주죠. 이 그래프를 보면 답이 딱 나오죠. 사용자들의 마음이 이미 완전히 돌아섰다는 게 보이잖아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미 GPT-5.2 같은 훨씬 새롭고 훨씬 강력한 모델로 옮겨갔다는 뜻입니다. 왜냐고요? 써보니까 아는 거죠. 복잡한 코드를 짤 때 에러가 확 줄어든다거나 훨씬 더 미묘한 감정선을 담은 글을 써준다거나 이 명백한 성능 차이를 한번 경험하면 돌아가기 어렵거든요. 사실상 사용자들의 선택은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국 오픈 AI한테는 선택의 문제였던 겁니다. 유지냐, 도약이냐. 여러 개의 낡은 모델의 자원을 분산시키면서 거북이처럼 천천히 갈 것이냐, 아니면 가장 강력한 최신 모델 하나에 모든 걸 쏟아부어서 로켓처럼 미래로 쏘아 올릴 것이냐. 오픈 AI의 선택은 후자였던 거죠. 이게 바로 혁신을 위한 진짜 선택과 집중 아니겠어요? 자, 그럼 이제 과거 이야기는 그만하고 훨씬 더 재밌는 미래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뭐냐면 이번 결정은 뭔가 끝이 아니라 챗GPT의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신호탄 같은 거거든요. 오픈 AI가 앞으로 뭘 할 건지 그 핵심 철학이 바로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성인을 성인으로 대한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해서 이제 사용자를 어린애 취급하면서 이것저것 막는 건 그만하고 대신 명확한 안전 가이드라인 안에서 최대한의 자유와 선택권을 주겠다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이 선언은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곧 이런 기능들이 실제로 추가될 거예요. 예를 들면 AI의 개성이 훨씬 더 다채로워지고
창의적인 작업을 할 때 막히는 일이 줄어들고 툭 하면 답변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는 경험도 적어질 거고요. 무엇보다 AI의 반응 스타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직접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컨트롤 기능까지 생긴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AI로 뭘 할까를 넘어서 AI와 어떻게 대화할지 그 경험 자체를 우리가 디자인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AI를 조종할 수 있는 힘이 점점 더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다면 여러분은 그 힘으로 무엇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어쩌면 기술의 진화라는 건 결국 우리 손에 어떤 새로운 도구를 쥐어주는가에 대한 질문이 아닐까 싶네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자동차 사고는 막는 게 아니라 예방하는 거라고요? 지금까지 자동차 안전의 개념은 충돌이 났을 때 우리를 지켜주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젠 사고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140년 전통의 자동차 명가와 최첨단 AI 기술이 만나서 어떻게 가장 안전한 차의 정의를 완전히 새로 쓰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자, 이 모든 자율주행 기술의 시작점에는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익숙한 운전이 왜 컴퓨터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숙제 중 하나일까요? 그 이유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롱테일이라는 문제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주행, 그러니까 한 99%는 평범하죠. 근데 진짜 문제는 나머지 1%에 숨어있는 거의 무한에 가까운 돌발 상황들이에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 도로에 떨어진 타이어, 아니면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처럼요. 바로 이 예측 불가능한 꼬리 부분이 기존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드디어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바로 자동차의 전통 강자 메르세데스 벤츠와 AI 분야의 선구자 엔비디아가 손을 잡은 겁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의 이 말을 들어보면요, 이번 협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딱 감이 오죠. 다시 말해, 이 AI는 그냥 뚝뚝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벤츠가 수십 년 동안 지켜온 그 안전만큼은 타협 없다 명성을 오히려 뛰어넘어야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이 새로운 S클래스를 기존의 자율주행 시도들이랑은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그 핵심 기술, AI 두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왼쪽의 기존 방식은요, 말 그대로 수많은 만약의 규칙을 따르는 엄청나게 두꺼운 매뉴얼 같은 거예요. 근데 오른쪽의 새로운 AI는 완전히 다릅니다. 주변 상황 전체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사람처럼 이해하고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경로들을 싹 다 예측한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안전한 길을 실시간으로 추려내는 거죠. 그러니까 정해진 답을 따르는 게 아니라 최적의 답을 스스로 찾아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똑똑한 AI가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먼저 엔비디아의 AI 전용 슈퍼컴퓨터, 바로 그 DGX에서 수없이 많은 도로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가상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정말 혹독한 테스트를 거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에 딱 탑재될 하드웨어랑 벤츠의 그 정교한 센서에 맞춰서 완벽하게 최적화되는 과정까지 통과해야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자, AI가 똑똑하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근데 단 한 번의 실수가 생명과 직결되는 게 바로 운전이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운전자 개입이 거의 필요 없는 레벨 4 수준의 안전이라는 건 그냥 예비 시스템 하나 더 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훨씬 더 정교하고 여러 겹으로 된 방어벽이 필요합니다. 그 핵심 철학이 바로 심층 방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쇠사슬처럼 한 부분이 딱 끊어지면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여러 겹으로 촘촘하게 짠 튼튼한 밧줄처럼 만드는 거죠. 엔비디아 드라이브 하이페리온 아키텍처는 바로 이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단 하나의 고장 지점이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는 걸 원천적으로 막아버립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안전 아키텍처는요, 아주 명확한 세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이중화된 컴퓨팅. 둘째, 다중 모드 센서의 다양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스택의 다양성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기둥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동차의 핵심 두뇌,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을 하나 더 두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드웨어에 결함이 생기면 예비 시스템이 즉시 제어권을 넘겨받아서 안전하게 운행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자동차의 감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센서 하나에만 의존하는 건 너무 위험하잖아요. 예를 들어 카메라는 색깔이나 형태는 잘 보지만 햇빛이 너무 강하거나 어두우면 좀 약하죠. 레이더는 날씨가 안 좋아도 잘 작동하지만 정밀도는 좀 떨어지고요. 또 라이다는 거리를 칼같이 측정하잖아요.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사용해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변을 놓치지 않는 거의 완벽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바로 소프트웨어 안전망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주 유능한 AI 조종사가 비행기를 몰고 있는데 그 옆에 엄청나게 신중한 부조종사가 같이 타고 있는 거예요. AI 조종사가 복잡한 상황에서 최적의 판단을 내리는 동안 이 부조종사는 절대 이 선은 넘으면 안 돼 같은 아주 기본적인 안전 규칙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죠. 두 시스템이 서로를 감시하면서 이중으로 안전을 지키는 겁니다. 정말 철저하죠? 자, 지금까지 기술적인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기술이 가지는 더 넓은 의미? 그러니까 자동차 안전이라는 개념 자체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동차 안전의 역사가 완전히 바뀝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안전은 에어백, 안전벨트처럼 사고가 난 후에 우리를 보호하는 수동적인 방어였어요. 하지만 AI 시대의 안전은 사고가 날 것 같은 가능성 자체를 미리 예측하고 피해버리는 능동적인 예방인 거죠. 충돌을 견디는 차에서 아예 충돌을 모르는 차로 진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단순히 우리가 사는 개인 자동차에만 머무르지 않을 거예요. 이건 미래의 로보택시나 우버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의 핵심 기반이 될 기술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이동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놓게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오늘 설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딱 하나 꼽으려면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건요, 단순히 기존 기능을 조금 개선한 업그레이드가 아니에요. 자동차의 지능, 그리고 안전이라는 개념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는 완전한 재창조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자동차가 사고를 예측하고 스스로 막을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우리는 운전을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의 도시, 또 이동의 자유와 우리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영원히 변하게 될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로봇한테 그냥 컵 좀 집어봐 하는 건 이제 너무 시시하지 않나요? 만약에 로봇이 스스로 내가 이 컵을 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고 한 발 앞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자, 오늘은 바로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들고 있는 엔비디아의 엄청난 기술, 코즈모스 폴리시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로봇에게 어떻게 인과관계라는 걸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따라올지 이걸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지금 로봇공학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질문에 대해 엔비디아가 내놓은 답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코스모스 폴리시. 말 그대로 로봇에게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두뇌를 심어주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코스모스 폴리시라고 하니까 먼저 폴리시가 대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이거 사실 되게 간단해요. 로봇이 카메라로 세상을 보고 어떻게 움직일지 결정하는 핵심 두뇌, 즉 행동 방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보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이어주는 다리 같은 거죠. 네, 바로 이 코스모스 폴리시가 기존의 로봇 제어 방식을 완전히 뒤엎을 정말 최첨단 기술이라는 건데요. 아니, 대체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코스모스 폴리시가 얼마나 대단한지 제대로 알려면 옛날 로봇들이랑 지금 이 코스모스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비교해 봐야 해요. 보는 것과 예측하는 것, 이 둘의 차이죠. 와, 이 슬라이드에 진짜 핵심이 다 담겨 있네요. 자, 왼쪽부터 볼까요? 이게 기존 모델 VLM이라는 건데요. 이건 그냥 사진 한 장 떡하니 보고 아, 컵이 있네
하고 말하는 수준이에요. 딱 그 순간만 보는 거죠.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이 새로운 모델 WFM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얘는 동영상을 보면서 학습을 해서 내가 이 컵을 들면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걸 예측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랑 물리법칙까지 이해하는 진짜 예측 능력이 생긴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장면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는 능력. 이게 진짜 로봇 지능의 핵심,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눈앞에 있는 걸 보는 걸 넘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미래를 그려보고 그중에서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는 능력. 이게 진짜 지능 아니겠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 모든 걸 모델 하나로 해냈을까요? 그 아이디어를 들어보면요. 진짜 깜짝 놀랄 만큼 간단하면서도 우아합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이거예요. 로봇의 움직임, 센서가 읽어드리는 값, 심지어는 이게 성공할 확률이 몇 %지? 같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보까지 이 모든 걸 싹 다 그냥 비디오의 한 장면, 그러니까 프레임처럼 취급해버리는 겁니다. 와,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언어로 통일시켜버린 거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작동하느냐? 딱 3단계로 이루어져요. 먼저 1단계, 이미 동영상을 잔뜩 보고 세상의 물리법칙을 깨우친 아주 똑똑한 기본 모델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2단계, 여기서 로봇의 모든 정보, 그러니까 행동이나 상태, 결과 같은 것들을 이 모델이 알아들을 수 있는 비디오의 특수 프레임으로 바꿔주는 거죠. 마지막 3단계, 이렇게 하나로 합쳐진 모델한테 실제 로봇이 일하는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살짝 최종 튜닝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와, 단 하나의 두뇌가 탄생한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3가지 일을 동시에 해냅니다. 첫째, 로봇 팔다리를 아주 정교하게 제어하고요. 둘째, 바로 다음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고, 심지어 셋째, 이 일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판단까지 하는 거예요. 제어, 예측, 판단, 이 3가지가 그냥 하나로 딱 합쳐진 겁니다. 대단하죠? 자, 이론은 이쯤 하고요. 그럼 이 똑똑한 두뇌, 실제 시험에서는 과연 얼마나 잘했을까요? 이제 성적표를 한번 까볼 시간입니다. 결과 궁금하시죠? 먼저 리베로 벤치마크인데요. 이건 로봇한테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 일을 시킬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일종의 로봇 수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표를 한번 보세요. 쟁쟁한 다른 모델들을 전부 제치고 코스모스 폴리시가 당당히 1등을 차지했습니다. 98.5%. 와, 잠깐 순 좀 고르고요. 이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요. 그냥 물건 하나 옮기는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임무에서도 거의 실수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거의 완벽에 가깝게 해냈다는 거죠. 진짜 엄청난 결과입니다. 자, 다음은 실제 우리 집 같은 환경을 흉내낸 로보카사 테스트입니다. 근데 이 표에서는 다른 걸 좀 보셔야 돼요. 바로 저기 시연 횟수 부분. 다른 모델들이 수백 수천 번이나 학습해야 할 때 코스모스 폴리시는 딱 50번만 보고도 제일 높은 성공률을 찍었어요. 와, 이건 배우는 속도가 남다른 천재라고밖에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이게 바로 예측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로봇한테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게 아니라 잠깐 미래를 생각할 시간을 줬을 뿐이거든요. 그랬더니 실제 작업 성공률이 무려 12.5%나 올라갔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게 그냥 멋진 말이 아니라 실제 성능을 끌어올리는 진짜 강력한 무기라는 게 딱 증명된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게 그냥 컴퓨터 안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알로아라는 이 실제 로봇에 코스모스 두뇌를 딱 이식했더니 재료 썰고 볶고 하는 복잡한 요리 같은 것도 거뜬히 해내더라고요. 가상세계에서의 성공이 현실 세계에서도 그대로 이어진 겁니다.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만들어낸 이 놀라운 로봇 두뇌 코스모스 폴리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근데 엔비디아는 여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이제 이 기술을 여러분 바로 우리 손에 직접 쥐어주려고 합니다. 바로 코스모스 크고프라는 오픈 해커톤을 엽니다. 개발자라면 누구든 참여해서 이 강력한 코스모스 모델을 직접 써보고 물리 AI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상금도 상금이지만 저기 보세요. 최신 엔비디아 하드웨어까지 상품이 어마어마하니까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로봇공학의 미래는 이제 더 이상 소수의 연구실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보셨듯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그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미래를 예측하는 두뇌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허깅페이스에서 나온 아주 흥미로운 새 라이브러리 대거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코드로 AI 워크플로우를 짜기만 하면 그걸 바로 눈으로 볼 수 있게 시각화해주는 뭐랄까 마법 같은 도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AI 애플리케이션 개발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완전 공감하실 텐데요. 여러 AI 모델들 이거 하나로 엮는 작업, 솔직히 진짜 골치 아프지 않나요?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훨씬 더 까다롭잖아요, 그쵸? 네,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이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는데요. API 호출은 왜 이렇게 쉽게 깨지는지. 그거 하나하나 연결하다 보면 시간 다 가고요. 또 파이프라인이 복잡해지면 디버깅은 거의 미로찾기 수준이죠. 중간 결과물은 또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고. 제일 화나는 건 진짜 사소한 오류 하나 잡으려고 전체 워크플로우를 처음부터 다시 돌려야 할 때. 정말 답답하죠. 결국에는 그냥 간단한 스크립트로 짤까 하다가도 아니야, 이건 너무 불안정한데 싶고 그렇다고 막 거대한 플랫폼을 쓰자니 너무 무겁고 부담스럽고 다들 이런 딜레마에 빠져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딜레마를 아주 시원하게 해결해줄 녀석이 등장했습니다. 이름하여 대거. 코드가 곧 캔버스다라는 컨셉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코드의 장점과 시각적 툴의 장점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합쳐놓았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뜯어보죠. 그래서 대그러가 정확히 뭐냐고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AI 워크플로우를 만들기 위한 오픈소스 파이썬 라이브러리입니다.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개발자가 그냥 평소처럼 파이썬 코드를 짜게만 하면 대그러가 알아서 이걸 가지고 막 클릭도 해보고 데이터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각적인 캔버스를 짠 하고 만들어준다는 거죠. 코딩의 자유로움과 시각적 툴의 직관성을 동시에 잡은 거예요. 이 표를 보시면 차이점이 확 와닿으실 겁니다. 보세요. 예전에는 막 불안정한 스크립트를 짜거나 아니면 너무 복잡한 GUI 툴을 써야 했잖아요. 그런데 대글에는 우리가 익숙한 버전 관리도 편한 파이썬 코드를 그대로 씁니다. 디버깅요? 예전엔 정말 막막했는데 이제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시각적 캔버스 보면서 하니까 훨씬 쉽죠. 그리고 제일 좋은 거, 오류 하나 고치려고 전체를 다시 돌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문제 있는 그 단계, 그 블록만 딱 집어서 다시 실행하면 끝입니다. 정말 효율적이죠? 다그의 핵심 기능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코드 흐름 시각화. 그냥 코드를 짰을 뿐인데 전체 작업 흐름이 그림처럼 한눈에 쫙 보입니다. 둘째, 단계별 검사 및 재실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진짜 혁명이에요. 디버깅할 때 시간 어마어마하게 아껴주죠. 셋째, 그라디오 통합. 이미 만들어진 수많은 그라디오 앱들을 레고 블록처럼 가져와서 내 워크플로우에 그냥 꽂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태 저장. 작업하다가 잠시 딴짓하거나 컴퓨터를 껐다 켜도 모든 입력값이랑 결과가 그대로 저장돼 있어서 하던 곳부터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개발자 마음을 너무 잘하는 기능들이죠. 좋습니다. 그럼 대고를 가지고 실제로 뭔가를 만들려면 뭘 알아야 할까요? 바로 빌딩 블럭에 해당하는 개념인데요. 딱 3가지 핵심 노드 타입만 아시면 됩니다. 자, 노드는 총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그레이디오 노드. 이건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레이디오 앱을 불러와서 쓰는 블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FN 노드. 이건 내가 직접 만든 파이썬 함수를 실행하는 나만의 커스텀 블럭이죠. 마지막으로 인퍼런스 노드. 이건 허깅페이스에 있는 특정 모델을 바로 가져와서 실행하는 아주 강력한 모델 블럭입니다. 이 3가지 블럭만 잘 조합하면 사실상 못 만들 게 없는 거죠. 자, 이론만 들으면 좀 감이 안 오실 수 있으니 이제 진짜 재밌는 걸 해볼 시간입니다. 실제 예시를 통해서 대그라가 얼마나 강력한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저희가 만들어 볼 건 바로 사진 한 장을 넣으면 3D 모델이 뚝딱하고 나오는 워크플로우입니다. 전체 흐름은 아주 간단합니다. 딱 4단계예요. 1단계, 일단 이미지에서 배경을 싹 제거하고요. 2단계,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미지 크기를 좀 줄여줍니다. 3단계, 이걸 3D 모델로 만들기 좋게 스타일을 살짝 바꿔주고요. 그리고 마지막 4단계에서 최종 3D 모델을 생성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첫 번째 단계부터 볼게요. 여기서는 아까 배운 그라디오 노드를 씁니다. 이미 누가 만들어 놓은 배경 제거 그라디오 앱이 있거든요. 그걸 그냥 API로 호출해서 쓰는 거예요. 내가 직접 만들 필요 없이 잘 만들어진 남의 서비스를 블록처럼 가져와서 첫 단추를 끼우는 거죠. 배경을 제거했으면 다음엔 두 번째 블록, FN 노드의 차례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직접 짠 간단한 파이썬 함수를 쓰는 거예요.
뭐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미지 사이즈를 좀 줄여서 다음 단계 처리가 빨라지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내 코드를 파이프라인 중간에 자연스럽게 쏙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드디어 인퍼런스 노드가 등판합니다. 여기서 이제 진짜 AI 모델이 일을 하는 거죠. 특정 모델을 호출해서 밋밋한 이미지를 3D로 만들기 좋은 스타일로 멋지게 변환시켜줍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단계, 여기서 다시 그래디오 노드를 씁니다. 앞에서 멋지게 스타일링된 이미지를 이번에는 3D 모델을 생성해주는 또 다른 그래디오 앱으로 슝 하고 보내는 거죠. 보세요. 그래디오 노드, FN 노드, 인퍼런스 노드,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의 블록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착착 연결돼서 하나의 멋진 워크플로우를 완성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코드로 구현하는 게 얼마나 간단할까요? 놀라지 마세요. 공식 문서에서도 이 노드들을 연결하고 앱을 실행하는 건 정말 간단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데, 실제 코드를 보면 정말 몇 줄 안 됩니다. 그냥 이 블록들을 선으로 연결하듯이 코드 몇 줄만 써주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구경은 그만하고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이거 어떻게 시작하지? 걱정 마세요. 시작하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설치요? 뭐 다운받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터미널 여시고 pip install tag 딱 이 한 줄 치시면 바로 끝납니다. 정말 쉽죠? 물론 시작하기 전에 딱 몇 가지만 체크해 주세요. 파이썬은 3.10 이상 버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거는 아직 따끈따끈한 베타 버전이라서 앞으로 버전업되면서 API가 좀 바뀔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써보면서 이런 개는 추가해 주세요. 이거 버그 같아요. 하고 GitHub에 의견을 남기면 내가 대거의 발전에 기여하는 초기 사용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죠. 우리가 만드는 AI 워크플로우 그 자체는 충분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만드는 도구까지 복잡할 필요는 없잖아요. 대그러는 바로 그 철학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멋진 도구로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만들어 보고 싶으신가요?